28살의 영국인 피터와 조에는 사귀는 사이였고 그들은 2000년에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팔, 태국, 캄보디아 등의 수많은 나라를 거쳐서 2001년 1월 16일 호주에 도착했죠. 그들은 호주 오지 여행을 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이 있어서 시드니에서 지내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약 반년 동안 일한 뒤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피터와 조앤의 부모님들은 오지 여행을 조금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에서 이반 밀랏이라는 연쇄살인범이 배낭여행객을 연쇄살인한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오지에서 배낭여행하다가 실종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피터와 조앤은 부모님들께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한 뒤 중고차 회사에서 주황색 밴을 구입하고 도로를 따라 호주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해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4일 앨리스 스프링스 지역에 도착해서 주변을 관광했고 오후 6시가 되어서 다시 북쪽에 있는 베로우 크릭으로 향했죠. 조앤이 조수석에 있었고 피터가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뒤에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는 한 남성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자신들의 차를 추월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속도를 늦췄는데요. 그 차는 헤드라이터를 켜고 조앤과 피터에게 차를 멈추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조앤은 특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를 멈추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피터는 괜찮을 것이라며 안심을 시키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도요타 차량에 탄 낯선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조앤과 피터에게 다가오더니 그들의 차 뒷면 배기구에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 함께 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앤은 운전석에 앉아서 그들이 다시 시동을 켜라고 신호를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처음에는 차의 배기구가 폭발했나 싶었는데요. 곧 그 낯선 남자가 창가로 나타나서 조앤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앤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하고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죠. 조앤은 그 남자와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했고 그가 발을 묶으려고 할 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차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조앤의 발을 끈으로 묶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조앤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찬 뒤 차에서 내려서 다시 뒤쪽으로 갔죠. 그러더니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피터의 시신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였고 조앤은 차량에서 굴러나와서 조용히 몰래 덤불 속으로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조앤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달리거나 때때로 덤불 속에 숨어가면서 버텼고 그 도요타 차량의 남자가 도망친 조앤을 찾는 것인지 조앤이 숨은 곳 근처를 3번이나 지나치기까지 했죠. 하지만 거의 밤 12시가 다 되었을 때 조앤은 마침내 지나가는 트럭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광활한 숲지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앤이 말한 장소에서 누군가 피를 흘렸던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덤불 속에 버려져 있는 주황색 밴도 발견했죠.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와 그 지역 인근 어디에서도 피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범인의 얼굴이나 상황에 대한 조앤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또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앤이 피터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가 조앤이 울지 않아서 처음에 수사관들은 그녀를 의심했죠. 그녀가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오지에 유기한 후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고 이야기를 꾸며낸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티셔츠와 손에 묶였던 케이블 타이 그리고 차 내부에서 낯선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조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인근에 있는 모든 주유소를 확인하면서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는 한 지역의 주유소에서 도요타 차량을 탄 범인이 기름을 넣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보해주길 바라면서 그 주유소 CCTV를 대중에 공개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그 차량을 알아보고 브래들리 존 머독이라는 사람이 그 차의 소유주라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당시 브래들리 머독과 간단한 조사만 마쳤고 DNA 샘플을 요청하지 않고 그를 그냥 풀어주었죠. 그리고 피터 살인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17일 경찰이 한 남성을 마약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그 남자는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브래들리 머독이었죠. 또한 그 시기쯤 브래들리 머독의 동생이 마약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머독의 동생 DNA 샘플을 채취했고 이것이 사건 당시 조앤의 티셔츠와 수갑 등에서 나온 DNA와 상당히 유사했죠. 경찰이 브래들리 머독의 집을 수색해보니 집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총의 손잡이에는 머리끈이 감겨 있었는데요. 그 머리끈이 조앤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이 그를 신문하자 브래들리 머독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그렇게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브래들리 머독은 1958년생으로 그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한 후 갱단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80년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고사라는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죠. 그 후에 축구 결승전을 보던 관중들에게 총을 쏜 사건으로 21개월형을 복역했고 또한 7건 이상의 납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영국인 관광객 피터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이었죠. 브래들리 머독은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조앤이 도망을 쳐서 그녀를 찾기 위해 사냥개까지 풀었다고 말했죠. 횃불을 들고 밤새 그녀를 뒤쫓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어서 피터의 시신만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죠. 하지만 브래들리 머독은 재판에 들어가서 말을 바꾸고 자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여러 번 했죠. 그렇지만 이미 그가 범인이라는 DNA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과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브래들리 머독은 결국 2005년 12월 납치, 폭행, 살인 등의 혐의로 최소 28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래들리 머독은 체포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피터의 시신을 숨긴 장소를 밝히지 않았죠. 경찰이 광활한 지역을 여러 번 수색했지만 결국 피터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브래들리 머독에게 시신을 숨긴 지역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석방 시켜줄 수 없다고 압박했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앤은 사건 이후 영국으로 돌아갔으며 2011년 당시 인터뷰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4세가 된 브래들리 머독은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그는 21년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74세가 되는 2032년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브래들리 머독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피터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터의 가족들은 사건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으며 경찰 측도 여전히 피터의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